공산주의 사이에서 항상 법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지. 항상. 모든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무한 경쟁을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잘한 사람한테 더 많은 부를 주는 게 오히려 더 평등일 수도 있겠지. 잘하지 않은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게 평등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항상 딜레마적인 거겠죠. 정치적인 입장에서. 비슷하겠지. 사교육은 없애야 되지만 사교육이 없어져요? 바퀴벌레도 없애야 되지. 부동산 투자도 없애야 되지. 못 없애는 거야. 그냥 가는 거지. 뭐 언제 없어진 적 있어요? 없애야 돼. 안 없어져. 근데 여러분들은 문재인이가 나오면 부동산 투자가 없어질 것 같잖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안 없어져요. 세스코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바퀴벌레 안 없어져. 어? 안 없어진다. 그냥 간다. 무조건 간다. 왜? 진리니까. 투자 상품이야. 자, 그러면은 왜 못하게 하느냐? 왜 못하게 하면 전우성이라는 사람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니까. 근데 왜 못하게 하느냐면 부동산 투자를 투자라고 안 보니까.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회적인 관점을 본다면 생산적인 게 아니라 누가 생산을 했다면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이동하면서 누가 중간에 유통마진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생산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지. 기존 자산의 구입으로만 보는 거지. A라는 사람이 생산을 했는데 D로 가는 동안 중간에서 계속 먹은 거야.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만들어진 건 A가 만든 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산 사람을 우리는 실수요자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유통에 있어서 중간 과정이 없는 게 있어요? 소 잡은 거 바로 먹어? 네? 배추 바로 캐서 먹어?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유통 과정을 겪는 거지 다. 그러면은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만 투자라고 하지. 나라에서 보기에는 생산적인 부분에. 근데 우리가 재건축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미래에 잘 살 수 있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내 스스로의 생산수단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안 하면 기회가 안 오니까.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생산의 3요소, 자본, 노동력, 토지. 여기에 이제 뭐 아이디어, 특허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죠. 뭐 IT가 발달하고. 자, 토지는 부동산이 아니야. 토지의 매수, 미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생산 요소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죠? 삼성이 평택을 산 것도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재건축에 대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 것도 늘어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미리 한 것도 난 투자를 한 거지.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수익형 부동산,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벌어오는 생산수단에 투자를 한 거지. 생산수단. 내가 꼭 자영업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나는 그게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생산수단에 투자를 한 거죠. 아까 자영업에 대한 부채가 늘어나고 임대사업에 대한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임대사업에 투자를 돈을 많이 갖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산수단에 투자를 한 거지. 그죠? 사람은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야 살지. 그래야 돈을 벌잖아요. 생산수단이 있어야 돈을 벌잖아. 생산수단이 내 몸뚱아리도 생산수단이지. 내 몸뚱아리가 생산수단이면 내가 근로소득을 받을 수가 있지. 내 몸이 생산수단이니까. 네? 근데 내가 나를 안 받아주면은 다른 생산수단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지. 생산수단. 다른 생산수단. 그러려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가 근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스스로 만들든지, 택시를 사서 하든지, 내가 스스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일해주면서 돈을 줄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일해줄 수 있는. 이건희는 지금 올려있죠. 3도. 근데 이건희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돈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돈 벌고 있지.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생산수단을. 생산수단은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하지. 땅값이 오른 것도 이건희가 그대로 먹는 거지.
생산수단에서 발생되는 생산 이익도 자기가 먹는 거지.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생산을 해주는 것을 가져가는 거지. 임대사업자는. 만약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 월세를 100만 원이 살아.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 10일치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한 거지. 그죠? 내가 두 채를 이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10일씩 나한테 각각 10일치란 건 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이 나 대신 20일을 일을 해준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렇게 보는 거야, 부동산을. 이제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산수단에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앞으로 3천만 명이 은퇴를 하는데, 예? 3천만 명이 은퇴를 하는 시장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미리 확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금융 앞으로 문제 없다. 그냥 가계부채가 내관이 돼서 터진다가 아니라 다 버틸 수 있는 거래잖아요. 응? 근데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1차적으로 겁내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수단이 이제 뭐가 있는지. 따라서 투자상품 자체인 것을 정책적으로 투자상품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고. 왜 생산수단을 가져야 되느냐? 생산수단이 없이 돈으로 쓰면은 이 돈이 생산수단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면, 한 달에 생활비가 250만 원 든다고 했을 때 1년에 3천만 원, 앞으로 40년 더 사시면 12억이 있어야 돼요. 돈이 생산을 해오질 못하면 12억이 있어야 그 돈을 생산을 안 하고 그 돈을 까먹으면서 쓸 수가 있어. 12억이 있어야. 근데 밥값만 40년 동안 4억 3,800이 들어요. 부부와 같이 생존했다고 가정하고 한 끼에 만원, 하루에 3만원, 365일 1,095만원, 1,095만원 곱하기 40년 4억 3,800만원. 많이 들지. 그래서 4억이라는 돈이 매달 연금 받는 거 플러스해서 내 돈이 합산이 250만 원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야 한 달에 250만 원씩 쓰면서 살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가세요? 돈을 계속 깎아먹어서 살고, 은퇴자들은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계속 해가면서 임대소득에 대한 것을 차지하고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대출이 제일 많다며. 여러분들만 안 하죠. 엄청 많이 해요 지금. 응? 그 별로인 마곡지구에 오피스텔도 싹 다 팔려버렸으니까. 그래서 집값을 좌우하는 것들이 학군인 가장 크고, 이제 이게 그 얘기죠. 부동산 월세 100만 원 하는 물건을 보유하고 세입자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세 채를 갖고 있으면 3인이 각각 임대를 위해 10일씩 일한 것이니까 일을 안 해도 되겠지. 간단하죠. 그러면 월세 받고 생산수단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승을 할 것이고, 왜? 은퇴를 계속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할 거니까. 그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혜택도 보고 내 일을 안 해도 되고 일석이조가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선대시. 그래서 안정성.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이 없는 곳.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인데, 돈이 많으면은 뭐 개발될 거를 사고 월세를 받는 거를 사고 뭐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겠죠. 근데 돈이 없으면 하나가 여러 개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포트폴리오예요. 하나가. 예를 들어 창신 뉴타운이 개발될 줄 알고 거기에 도로 지분을 샀어요. 응? 창신 뉴타운이 개발될 줄 알고. 근데 창신 뉴타운이 해제됐어. 그 물건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어. 재산으로 쳐주지도 않아. 도로는 재산세도 안 내요. 내 거지만 재산으로 안 쳐줘. 네? 근데
뭐 역세권에 개발될 만한 곳에 월세도 받으면서 개발이 될 것 같아. 개발이 안 돼. 월세 받아. 개발돼? 두 마리 토끼. 그것도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대체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고, 투자의 목표를 잘 설정을 하고 욕심을 좀 줄이고, 그만큼 오르는 거다. 그냥 강남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니에요. 비율대로 올랐지. 3억이 1억 오른 거랑 9억이 12억 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3억이 4억 된 거랑 9억이 12억 된 거랑 똑같이 비율은 비슷하지 뭐. 근데 뉴스에서는 강남은 3억 오르고 강북은 1억 올랐다니까는 와 강북이 되게 올랐다. 똑같아. 똑같아요. 근데 자기 돈은 투자 조금 하면서 몇억 오르길 바라지. 굉장히 잘못됐지. 투자 금액 얼마입니까? 5천입니다. 기대 수익은 2년 있다 5천 정도만 보면 됩니다. 애게 5천? 뭘 애게 5천이야? 네 돈도 애게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생각 못하고 막 몇 억을 벌려고 하는 거. 이제 투자 수익을 좀 잘 정하고, 이제 현금성,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현금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임차인들이 매수자로 대거 전향한 것처럼 전세 비율을 보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투자를 하느냐, 차익 발생 요건 요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안 쉬고 했으니까. 자, 물건 직접 개발되면 것 굉장히 좋죠. 네? 개발로 인한 직접 개발이 좋은 것은 나 하나로서는 크게 쓸모가 없지만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개발되면서 규모의 이익이 발생을 하지. 내 집만 내가 하나 갖고 있을 때 나는 내 집 한 칸밖에 없지만 한꺼번에 개발을 하면은 단지의 조경도 생기고 커뮤니티 시설도 생기고 나 하나로는 할 수 없었던 시설들을 막 생길 수 있는 규모의 이익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인 개발이 되면 개발로 인한 가치 상승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래서 직접 개발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도전적인 투자자들을 바꿔 말하면 돈 없는 사람들. 이래 없나 저리 없나 일단 해보고 오자. 네? 자, 주변 개발. 자, 주변에 인구 유발 시설로 인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곳, 또는 주변에 개발이 되는 곳. 플리스 인마이 백야드의 약자. 님비의 반대말이지. 제발 내 뒷뜰에다가라도 설치를 해달라. 공원이든 공원이든 뭐 지하철이든 뭐든 간에 핀비. 그래서 집가 상승이 되면은 이런 것들은 개발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는 될 수가 있겠지. 그죠? 자, 이런 것들에 투자도 한번 해보고. 자, 오늘은 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주가 그냥 한번 별거 아닌 그 금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봤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전혀 별거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별거 있는 사람들은 요번 규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집이 있는데 대출 받아서 집 살라 그랬더니 큰일 났네. 대출 받아서 집을 하나 더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만 해당되는 법이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 네? 아마 아주 고소득자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정적인 고소득자들. 근데 지금 대부분 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이 정도 또는 임대 수입을 내는데 좀 초점들이 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그리고 가계부채가 내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안 해도 될 정도의 발표다 그냥. 예? 나라 자체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 자체를 지금 다 밀어넣는 것은 추병직 장관 때랑 또 비슷하다. 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4월 1일이 넘어가면 오히려 매물이 자취를 감출 수도 있다. 그리고 자취를 감춰서 만약에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조세의 정가는 다 매수자의 몫이에요. 조세의 정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를 매도인이 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야 될 거를 얹어서 매도인이 팔아.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조세의 정가는 매수자의 몫이야. 4월 1일부터 중과세가 시행이 돼요. 다주택자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20%가 올라가. 4월 1일 매각. 네? 내년 1월 1일부터 파는 것들은 분양권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가 시행이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올해 안에 결정해도 된다. 네?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내년까지 괜히 수요자들 밀려났을 때 주병직장가처럼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살래야 살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내 집 마련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현행 지금 8월 2일 대책 이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나온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들을 하지 말아도 된다라고 자,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